이재명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장 당사국인 미국은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힌 내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영국과 프랑스 정상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다자간 화상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저녁 열릴 거로 보이는데요. 이 관계자는 이날 개최될 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은 우리 국익과 직결된 만큼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들과 연대해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자 회의에 초청된 나라는 애초 30-40개국에서 70-80개국까지 늘어난 거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란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은 이번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제적 연대에서 전쟁 당사자가 빠진 것일 뿐 미국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내일 열릴 다자간 화상 정상회의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인데요.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한 우려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의 중요성, 또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 등에 대한 입장이 담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회의를 통해 정상 간 합의문이 도출될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6.3 지방선거가 4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충청 등 전국 곳곳이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부산시장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부산시장 선거에서 여당은 탈환을, 제1야당은 수성을 외치고 있는데요. 현직 지사와 도전자가 나란히 라디오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막판에 이제 보수가 결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경향들을 저희가 잘 이끌어내면 막판에 보수 결집을 이제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 잘해가지고 실적과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해서 환호하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났고 부산 북가 보궐선거도 관심인데요. 전재수 후보는 청와대 하정우 수석을 꼬셔봤지만 실패했다며 당으로 배턴을 넘겼습니다. 박현준 시장도 한동훈 전 대표 출마와 무공천 문제에 대해 당이 결정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출마로 경기 평택을 재선거도 뜨겁습니다. 주 대표가 SNS에 평택시가 아닌 군이라고 적고 또 평택병 지역에 현수막을 건 게 야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됐는데요. 조 대표는 평택 초보라 많이 배우겠다, 또 평택시 전체에 현수막을 걸었다면서 홍보에 감사하다고 짐짓 여유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충남지사 후보로 확정돼 공석이 될 충남 공주 부여 청양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몸을 풀고 있습니다. 정 전 비서실장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일단 많은 얘기를 들어보겠다, 신중하게 살펴보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진 않았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선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대장동 위례 개발 비리 사건이 주제라 그야말로 일촉즉발 전쟁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이 사건을 변호한 이건태, 김동화 의원은 참여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항의한 끝에 한때 모두 퇴장했습니다. 범여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증인으로 출석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등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일부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애들 사진 보여주셨고 애들 봐야 하지 않겠냐. 다음에 마지막 얘기가 우리 목표는 하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항소 포기 당시에 논란이 일자 대장동 수사와 재판은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방북 목적으로 북한에 돈을 건넸다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증언을 두고도 여야는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은 상황 속에서 오늘 발표된 5월 발권 기준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4월보다 15계단이 단번에 올라 최고 등급인 33단계를 찍으면서 미국 뉴욕 등 최장거리 노선은 왕복 유류 할증료가 110만 원을 넘어갈 예정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5월에 휴일이 많은데요. 5월부터 국제선 탑승권을 발권하는 승객들, 유류 할증료를 얼마까지 내야 하는 거죠? 네, 일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오늘 5월 유류 할증료 등급을 최고 단계인 33단계까지 올린다고 공지했습니다. 18단계였던 4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에서 단번에 15계단이나 치솟은 겁니다. 그러면서 해외로 나가는 승객이 내야 하는 유류 할증료 액수는 2배 가까이 오르게 됐는데요. 대한항공이 올린 공지를 보면은 일본 후쿠오카 같은 최단거리의 경우 8만 원대였던 왕복 유류 할증료는 15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 뉴욕과 같은 최장거리 노선의 경우 60만 원대였던 왕복 유류 할증료가 112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로 LA 등 최장거리 왕복 비행의 경우 5월 발권부터는 유류 할증료를 95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최고 단계를 기록한 게 이번이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제선 유류 할증료 최고 단계 적용은 과거에 없던 초유의 사태입니다. 여태껏 국제선 유류 할증료 단계가 최고로 올랐을 때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였는데 지난 2022년 8월로 그때도 22단계 수준이었습니다. 5월이 33단계가 적용되니까 과거 최고치보다도 11등급이나 높게 되는 겁니다. 5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3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에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됐는데요. 이란 전쟁으로 치솟은 유가가 휴전 소식 이후로도 좀처럼 잡히지 않은 영향이 이렇게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최고 수준의 유류 할증료에 일반 탑승객들은 해외여행을 하나둘 포기하는 분위기가 보입니다. 졸업할 때 유럽 같은 여행도 생각을 했었는데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나중으로 미뤘어요. 네, 이렇게 되면서 항공사들의 경영 여건은 더욱더 악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토부는 오는 20일 인천국공항공사와 12개 국적 항공사가 모이는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합성 수지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의료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사기나 투약병 같은 필수 소모품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정부가 매점 매석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갖가지 소모품이 쌓여 있는 창고입니다. 환자들에게 매일 쓰이는 주사기와 수액 세트 등 일회용품들이 쉴 새 없이 오갑니다. 최근 나프타 가격 상승 여파로 제품 단가를 적게는 5%, 많게는 10% 이상 올려달라는 제조사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장 수급난이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의료 시스템 유지나 경영 상황에 직결되는 만큼 병원 측은 재고 확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소모품 부피를 고려하면 무턱대고 재고를 쌓아둘 수도 없습니다. 대개 1, 2주 정도 재고를 보관하는 만큼 구매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지금 가장 민감한 건 주사기. 환자분들은 약물 투여를 해야 되는 건 주사기에 가장 민감한 상황이고요. 주로 거래하는 거래처 말고 지금 전라북도 외에 있는 업체들도 지금 수소분해서 약국의 고민도 깊습니다. 조제 약을 담는 포장지 가격이 당장 다음 주부터 오른다는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시럽을 담는 플라스틱 투약병은 구하기조차 힘들어 주변 약국끼리 물량을 빌려 쓰는 진풍경까지 벌어집니다. 만약에 조제 용품이 없어지면 조제를 당연히 못하게 되겠죠. 이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수량이 제한이 붙다 보니 이걸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약국 간에서 약간 서로 도움을 주는. 사태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주사기와 주사침 등 일부 의료 소모품에 대해 매점 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발령했습니다. 식약처와 전국 지자체는 이번 주부터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재고량과 사재기 여부를 살피는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종전 협상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협상 키맨으로 꼽히는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이란을 방문했고 미국과 이란 양측이 합의에 근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저는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입니다. 네,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테헤란을 어젯밤에 방문했는데 종전 협상에서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테헤란에서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무니르 총사령관의 이란 방문이 세계적인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번 종전협상의 키맨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협상을 파키스탄에서 하는 이유가 이 무니르 사령관이 일을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파키스탄과 이란 언론 모두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전하지 않았지만 종전 협상의 마지막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제시한 최종안을 아라그치 외무장관에게 전달하고 며칠 안에 파키스탄에서 열릴 2차 종전 협상 의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무니르 총사령관을 기쁘게 맞이했다며 협상장을 마련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죠. 네, 이르면 이번 주 이곳 파키스탄에서 2차 종전 협상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측이 기본 합의 틀에 더 다가갔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휴전 시한인 21일 이전에 남은 이견을 해소하고 기본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 관계자는 합의 성사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양측 모두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세부 사항이 복잡해서 이틀 만에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는 없다며 합의가 되더라도 휴전 기간을 연장하고 남은 논의를 이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파키스탄이 유일한 중재국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So they are the only mediator in this negotiation. While there have bee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who want to offer their help, the president feels it's important to continue to streamline this communication through the Pakistanis, and so that's what continues to take place. 네, 그렇다면 2차 종전회담 날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 회담 날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무니르 사령관과 함께 중재 역을 맡고 있는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어제부터 중동 국가를 순방하며 중재국들과 종전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샤리프 총리 귀국 이후인 이번 주 일요일에나 2차 협상이 개최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샤리프 총리가 순방 일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귀국해서 협상에 참여할 거란 전망도 현지에선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방송에서는 종전 협상이 마무리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합의문에 서명하기 위해 이곳 파키스탄을 찾을 거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वो चाहेगा कि एग्रीमेंट खुद साइन करे और मैं बता दूं अगर एग्रीमेंट हो जाए तो ट्रंप खुद इस्लामाबाद आएगा बशर्ते के प्रेसिडेंट पेसिशकियां आए टू साइन द एग्रीमेंट द मदर ऑफ ऑल डील्स 파키스탄에서 2차 종전 협상 개최가 기정사실화되면서 합의안 도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르면 금명 간의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이슬라마바드 시내 보안과 검문 검색은 점차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YTN 권준기입니다.